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봉 안 오르는 개발자 특징에 대해서 9번째 시간, 사람 잘못 사귀는 개발자 유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사에서는 라인이 있다면 어쩌저쩌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내가 그런 사람들을 왜 20대 초반에 사귀었을까? 미치겠어. 그리고 대학에 가면은 그런 애도 있어. 지금 사귄 인맥들이 나중에 이제 IT 업계에서 자기를 끌어준다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내가 대학 생활에 그런 사람들 얘기를 뭐, 그러니까 근데 가짜 나가지고 듣진 않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 내가 지금까지 좀 많이 봤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발자들을 내가 오래 지켜보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 예를 들면 어, 그, 그니까 이게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딱 봐도 그 팀장 분명히 문제가 있어. 근데 이게 일반적인 개발자가 아닌 직업이면 사실은 그냥 적당히 해도 끌어주는 라인에서 그거를 잘 끌고 가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다른 직업들은 좀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 있어. 이 사람이 기획자로서 훌륭하냐 안 하냐 이런 것도 사실 압도적으로 잘하지 않는 이상은 어필하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나를 끌어주는 차장님이나 부장님이 어떠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 실제로 그게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 개발자는 얘가 이거를 짤 수 있느냐 없느냐, 버그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얘가 설계한 게 뭔가 잘못됐냐 안 됐냐가 회사에서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사실은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진짜 해결사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평소에 뭐 별말 안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냥 세력 파벌 따로 없더라도 자기가 그냥 하는 일 존나게 잘하면 회사에서는 알아서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란 말이야. 이 사람 없으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 회사가 있어. 일부 태도만 보는 회사. 나도 그런 회사 많이 다녀봤잖아. 근데 그런 회사 아니면 어디서 인정해주냐면 이직할 때 인정해줘요. 심지어 내가 그 회사 들어갈 때도 그 전 회사보다 그 회사에서 인정해줘서 들어간 거거든. 그리고 이 회사 이직할 때도 나와가지고 연봉 팍팍 올렸지. 그런 거야. 원래 뛰어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그 시장을 깨면 돼. 이직을 미리 시도를 해보면 돼. 이직을 안 할 거더라도 짠 데서 내가 한번 이직 시도를 해봐. 여러분들 미국에서 이런 통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직을 한 2, 3년에 한 번씩 하는 사람이 실제 10년 지났더니 연봉이 약 50% 정도 더 높더라라는 통계도 있거든요. 예전에 리서치한 그런 건데 제 영상에서 옛날 영상 찾아보면 있을 건데, 아무튼 그 정도로 이 사람의 능력이라는 건 어떤 팔을 안으로 굽는다 절대 믿지 마세요. 절대 안으로 굽지 않아요. 회사에서는 회사에선 통용되지 않는 얘기 같아. 회사에서는 좀 싸게 쓰려고 한단 말이야,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이직할 준비를 하고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대충 넘어갈 일도 내가 이직할 때 이런 거 어필해야지. 또는 내가 나중에 창업할 준비를 한다고 하면 내가 내 소스 짜는데 창업할 소스를 짜는데 정확도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더 잘 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을 그 전반적으로 그려놓고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의 발등에 불 떨어져 일하는데 발등에 불 떨어진 척을 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거든. 인맥을 통해서 뭔가 된다고 하는데 아니 고만고만한 오합지졸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서 막 썩은 동아줄 잡고 그럼 다 그냥 떨어져 죽는 거야. 그리고 이직할 때 여러분들이 썩은 동아줄도 사람인지라 딱 보면 알거든. 걔네도 지들은 못해도 자기가 데리고 가야 될 애들은 안다. 내가 그 전 회사에서 전 회사라고 전 회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오래됐지 회사 생활 마지막 한 게. 근데 아무튼 옛날 회사에서 내가 그런 사람 봤어. 나는 친하던 분인데 소리 농담을 되게 재밌게 하니까 둘 다 장난을 많이 치던 개발자분이 있어. 근데 그분이 그니까 이 사례 아주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부장님이 있었는데 그 부장님한테 이 사람이 거의 뭐 충성을 바쳤대. 이 사람이 꼭 이런 시나리오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없는데 그 부장님이 날 뽑아주셨다 이러면서 난 그분께 내 맹세를 한다 막 이런 거 있다. 나 제일 도원결이 아니야? 진짜 존나 이상했어. 그래서 근데 내가 그 사람 친하니까 별말을 안 했지. 그냥 나야 뭐 그 사람이랑 그 사람 별로 못하는데 그냥 농담 따먹게 하고 막 재밌게 놀긴 좋았거든. 근데 이제 그 부장님이랑 친하니까 그 부장이 썩은 동아줄이었거든? 내가 여러 번 욕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실력 없는데 막 실력 있는 척하다 존나 걸리고. 그런 사람들 특징이 소시오패스적인 게 있어가지고, 실력 없는 거 내가 딱 까발려서 얘기하려는 순간 나한테 욕해.
나 진짜 진짜 실제로 거의 쌍욕 같은 그런 욕 들어봤어. 막 협박당하고. 그거 내가 들어본 적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근데 어차피 그러던지 말던지, 씨발, 현대사회에서 돈 많으면 쳐라, 막 이런 뉘앙스로 그냥 하고, 그러니까, 아, 저 새끼 또라이구나,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 한 것 같아, 그 사람들은. 근데 나는 내가 한 행동 틀린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회사 내에서 자기가 나한테 폭력을, 그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이었거든. 난 싸움 잘 못하니까. 그 사람은, 지금 좀 운동을 해가지고 힘은 센데, 그래도 막, 모르겠어요. 근데 권투를 배우고 싶긴 한데, 근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권투를 다니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운동을 하니까 되게 생기가 이제 있더라고. 나이 먹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분은 막 되게 그 싸움을 잘하는 분이었는데, 전문 무술 뭐 배우고 그런 분들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랑 그 사람한테 충성을 한다는데, 내가 그때 되게 진지 빨고 얘기한 적 있어. 근데 그거 별로 안 좋을 거라고. 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봤다고 얘기한 적은 있어. 근데 안 듣더라고.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아마 뽀로로로 가서 일렀을걸? 그리고 나중에 자기 라인이 그 썩은 동아줄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직하고 그 사람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이직하고 안 데리고 갔어. 자기만 조금 말빨로 해가지고 자기만 좀 그래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가고 자기 이제 그 자기를 믿고 왔다는 사람은 그 회사에 그냥 남아있더라. 안 책임져. 아무도 안 책임져. 여러분들을. 여러분 다 혼자야. 인생은 혼자야. 일단은 내가 멋있어야 돼.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잖아. 이게 사람들이 이성을 만나거나 그럴 때도 자기 눈에 봤을 때, 아, 얘는 내 급에서 사귀기 힘들 정도로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막 그런 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아, 그 사람을 되게 더 좋게 보는 거지. 남들이 봤을 때 하찮고 가짜않고 내 눈에만 되게 좋으면 사귈 수도 있기는 한데, 문제는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더 좋게 결혼하고 취직하는 거는 팩트라는 거지. 그런 어떤,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자기 취향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자기 취향이라는 것도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있는 게 있어서 취향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옛날에 말로의 비너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막 되게 뚱뚱하잖아. 근데 그때는 그게 이제 거의 미의 기준이야. 그리고 실제로 아프리카의 한 부족들은 뚱뚱한 여성들이 훨씬 되게 잘 된다고 막 살찌려고 막 우유 먹고 막 진짜 고통이거든. 그 살찐 여성들이 더 아름답다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 나라의 사회적으로 합의된 그 취향이 딱 있다니까 어느 정도. 그 보편적으로 우리는 지금 글로벌 시대니까 어떤 사람들이 미남이고 미녀인 게 대략적으로 있지만 어느 정도 그 사람들끼리 만들어진 게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참 누군가가 나를 끌어준다는 거 참 너무 꿀 빠는 것 같은데 그만큼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희생 같은 게 어떤 기능적인 거면 차라리 괜찮아. 뭐 좀 기술적인 걸 알려준다든지 나를 좀 도와준다든지 같이 성장하게 도와주는 그런 상사라면 좀 괜찮을 수 있겠지. 기브앤테이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만큼 성장하게 도와준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태도적인 걸로 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지. 그래서 라인을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실력으로 어디 올라간 사람들 보면 라인을 그렇게 따지진 않아. 실력이 있고 올라가고 만나고 보니까 그 사람도 내가 쓸모가 있으니까 같은 라인에 넣어주는 거야. 그게 지금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보여지는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나고 그러면 두 가지 사람들이 붙을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을 진짜 인정하고 도와주고 싶어 하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질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팀노바를 보면서 저는 이런 사회 현상들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나에게 내가 있었던 많이 경험했던 것들을 보면서 다시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이나를 다시 재고해보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좀 아무래도 좀 예민한 거지. 근데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 계속 되짚고 되짚어 보면서 배울 점은 배우고 내가 피해야 되는 부분을 피해야 한다는 거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고 그게 항상 행복하고 좋은 걸까? 물론 그렇게 내가 하는 행복과 그게 동일하게 가면 너무 좋겠지. 근데 사회적으로는 인맥이 나를 끌어준다라는 그런 패러다임이 옛날부터 있었고 실제로 인맥의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쓸모가 없다면 그 인맥도 여러분들을 버릴 거예요. 그리고 인맥에게 의지하려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어떤 신께 의지하고 싶은 거야. 나도 그러고 싶을 때가 많아. 사실 뭐 하다 보면 힘들죠. 뭐 가끔 그러니까 큰 좌절까지는 아니지만 한 번씩 좌절을 해요. 뭐 내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어떤 친구들이 중도 포기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속상하지. 속상하고 잘 되기를 바라죠. 바라면서도 아직 더 봐야 되는데 내가 고쳐주고 싶은 게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한 번씩 좌절해요. 내가 많이 부족한 걸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물론 최고의 결과를 내도 이런 생각들이 늘 있어요. 근데 그게 참 너무 속상한 거지. 근데 그런 좌절들이 계속 있는데 그때마다 신이시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이런 생각 한 번씩 하거든. 그런데 제 생각은 좀 재밌는 게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잘하려면 이런 희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지해서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은 아닐 수 있어요. 뭐 정신적으로 뭐 명상을 한다든지 신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실제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면 절대 제대로 끌어주지 않아. 그냥 자기가 어떤 자기가 좀 귀찮고 이런 것들을 그냥 그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한 사람들을 원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졸라게 잘해서 여러분들이 그 끌림을 당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날 끌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올라가게끔 옆에서 같이 가주는 거지. 그런 사람이면은 차라리 괜찮을 수 있어. 그 사회가 참 너무 사람들이 나약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만 세상을 살면 진짜 정말 험난한 무언가가 들이닥쳤을 때 그냥 딱 손 놓아버릴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안 돼. 세상엔 참 인생은 부자든 아니든 정말 많이 힘든 시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잘 나가는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보면은 많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 상처받을 만한 일들이 많지 않았을까? 웬만한 사람들이 멘탈로 버티지 못할 일들이 많이 겪었잖아. 그 사람은 옳던 그르던. 그런 느낌처럼 나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 이게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안 좋아요.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을 하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이 나약하지 않고 좀 더 도파민 분비를 시켜서 좀 더 성취욕을 느끼게끔 하는 데는 이게 제일 좋아요.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그들이 나한테 오게끔 만드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